단언코 이 세상에서 오늘 소개할 렌즈를 저만큼 기대하고 저만큼 궁금해했던 사람은 없을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렌즈는 너무 기다렸던 렌즈인 자이스의 오투스 ML 50mm f1.4 렌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자이스의 새로운 렌즈이고 심지어 자이스 카메라 렌즈 라인업의 상징적인 존재와도 같은 오투스의 신제품입니다. 전 자이스의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렌즈를 좋아한다면 자이스를 동경해보지 않은 분들은 없으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이스를 동경하고 자이스의 렌즈를 사용해왔는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자이스의 앰버서더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렌즈는 오투스의 55mm 렌즈였습니다. 그 렌즈를 계기로 대부분의 작업을 자이스의 렌즈들로 하기 시작했고 그게 제가 자이스의 앰버서더가 될 수 있는 변곡점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비를 아끼는 것과는 다른 어떤 강렬한 수준의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55mm 오투스의 후속작인 50mm 오투스 ML이 출시를 했으니 기다리지 않을 수 없고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투스 ML에서 ML은 아마도 미러리스의 약자를 뜻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존의 자이스 특유의 패키징과는 형태가 비슷하면서도 한꺼풀 벗겼을 때 그려져 있던 렌즈의 투시도가 사라졌다는 것이 기존의 박스 아트와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내부에는 보증서와 간단한 설명서가 들어있어서 기존과 다를 것이 없는데 놀라운 것은 소프트 케이스에 렌즈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이스가 포장 자체가 어설펐던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소프트 케이스는 제 경험상 처음이라 고맙네요. 그리고 이건 오투스 ML이 얼만큼 유저 친화적인 부분을 감안했냐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기존의 오투스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전문 장비로서의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투스 ML은 사뭇 유저들에게 다가가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보입니다. 렌즈 박스를 받아드는 순간부터 렌즈를 손에 쥐어보는 순간까지 이 렌즈는 작고 가벼워지고 저렴해졌지만 그럼에도 나를 실망시킬 일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자이스에서 만든 렌즈들의 공통점입니다. 감촉에서부터 느껴지는 것이죠. 사용해보지 않아도 어떤 사물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된 물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처럼 정밀하게 응축되어 만들어진 물건이 주는 쾌감은 여전합니다. 후드와 바디 전체를 금속으로 깎아서 만든 일체의 유격도 없는 단단함, 부드러운 조작감, 그리고 영롱한 렌즈알을 보고 있으면 보석이나 보물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투스 ML은 기존의 자이스가 유지해왔던 곡선 위주의 디자인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이스는 오투스, 밀부스, 바티스, 뚜잇 시리즈 등의 곡선의 디자인을 고수해왔습니다. 사실 금속을 곡선으로 가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자이스는 자신들만의 유니크함을 외관부터 드러내고 싶어 했었죠.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곡선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이건 호불호가 갈렸었습니다. 그리고 후드와 일체화된 디자인은 후드가 없으면 다소 어색해 보인다거나 바디의 디자인에 따라 동떨어지게 보이는 경우도 있었죠. 오투스 ML은 디자인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 미니멀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최근의 디자인 트렌드를 따랐다기엔 촘촘하게 가공된 금속의 초점링이라든가 직선이 위주임에도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한 엣지, 유광과 무광 중간의 광택 등은 밀부스 이전의 자이스의 주력 라인업이었던 클래식 시리즈의 디자인을 조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리개 링의 장착이 기본이 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자이스는 본래 카메라 렌즈 사업 부분과 시내 렌즈 사업 부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투스는 카메라 렌즈 라인업에서 DSLR을 기반으로 정밀한 이미지를 위해 탄생한 렌즈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오투스와 밀부스는 특유의 조작감과 성능을 무기로 영상 제작자들에게는 합리적인 영상용 프라임 렌즈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발매 초기 당시에는 미러리스 시대가 아니었기에 캐논과 니콘의 DSLR 규격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니콘의 F마운트용 경우는 조링의 링이 장착되었었지만 당시 니콘은 영상에서 대세가 아니었었죠. 캐논의 EF 마운트는 통일된 하나의 규격처럼 사용이 되긴 했지만 당시 캐논의 EF 마운트 렌즈들은 전자식 조리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오투스와 밀부스는 조리개 링이 장착되지 않았었습니다. 전자식 조리개는 사용하기엔 편하지만 무단 변환이 안 되기 때문에
영상에서 갑작스러운 노출 변화에 조리개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카메라던 렌즈던 통신 불량이 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하죠. 그걸 의식해서인지 오투스 ML은 기계식 조리개 링이 있는 것으로 통일했네요. 사진에서는 클릭이 있는 것이 편하고 영상에선 클릭이 없는 것이 편하니 그걸 감안해서 간단하게 클릭과 디클릭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건 미러리스가 카메라 시장의 주축으로 영상 제작 도구의 역할도 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바뀐 것이겠죠. 여전히 수동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약 260도에 이르는 섬세하게 조절이 가능한 헬리코이드 방식의 초점 링 등을 오투스 ML이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사진과 영상 모두를 고려한 장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투스 ML을 처음 사용하면서부터 저도 모르게 그저 피식거리면서 실실 웃고 와 이거 미쳤는데? 라는 혼잣말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기존의 오투스가 크기와 무게를 희생해서 그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1kg의 무게에서 700g 남짓으로 77mm의 필터 구경에서 67mm로 144mm의 길이가 110mm 남짓으로 바뀌고도 이 성능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투스 ML이 모습을 공개했을 때 저는 아포크로매틱 구조는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구면 저분산 렌즈들을 때려 넣고 11군 13의 아포디스타공 구조에 f1.4까지 유지하고 출시되었어요. 자이스는 특유의 자이스 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특히 3D 팝이라는 압도적인 입체감이 자이스 룩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 입체감은 마이크로 콘트라스트라는 이미지에서 미세한 영역들 사이에 밝기 차이까지 정밀하게 표현해내는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압도적인 해상력과 색수차 제어력을 바탕으로 오투스 시리즈의 경우는 최대 개방 상태에서도 입체감을 터트려냅니다. 그리고 자이스 특유의 깊고 자연스러운 색 재현력과 합쳐진 특유의 이미지를 자이스 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투스 ML의 경우는 당연하게도 자이스 룩이 너무도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다만 보케 렌더링 특성은 기존의 오투스 55mm와는 조금 다릅니다. 아마도 조리개 날의 개수가 구매에서 보다 원형에 가깝게 10배로 증가한 것과 구경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개인의 취향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나 분석 자료를 보면 오투스 ML의 화질은 기존의 오투스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직선을 위주로 한 건축물을 촬영했을 때 보면은 외공 억제력도 무척이나 훌륭하고 오히려 최대 개방에서 기존의 오투스가 미묘한 비네팅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투스 ML은 최대 개방에서도 비네팅이 억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촬영하면서 미쳤다란 혼잣말과 웃음이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다가 보니까 오투스 ML의 측면 색수차는 전무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기존의 오투스에서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축상 색수차가 눈에 띄는 경우가 있다는 리포트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해도 제 눈에는 띄지 않았기 때문에 그 리포트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자이스의 매니아고 앰버서더라 하더라도 리포트를 보고도 그냥 넘어가면 무분별한 찬양만 될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가혹한 환경을 찾아다니면서 촬영해봤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축상 색수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태양과 역광, 심지어 비가 막 그쳐 모든 사물이 젖어 반사를 일으키는 환경, 그리고 그 아래 광택이 나는 자동차도 세워놓고 찍은 한 컷에서 모니터로 확대해서 봤을 때 가는 나뭇가지가 하늘과 맞닿은 부분, 자동차에 반사되는 빛의 경계 부분에서 미세한 색수차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리개를 한 단계만 조여도 그런 현상은 사라졌지만 그 실체를 억지로나마 찾아 확인해보긴 했던 순간이죠.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색수차를 일으키지 않는 렌즈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부터도 이번 컨텐츠에서 내내 오투스 ML 50mm의 비교 대상을 기존의 오투스 55mm로 뒀죠. 기존의 오투스는 현대 광학 기술의 한계까지 완벽을 추구한 무결점에 가까운 렌즈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결점은 사실상 크기와 무게, 가격이란 요소를 모두 배제하고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광학적으로는 무결점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결점투성이었던 것이죠. 저의 경우는 그럼에도 감당할 만하다라는 지론을 펼쳐왔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영상 제작자의 관점에서 적응의 영역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스태프들 없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렌즈가
오투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투스 ML은 오투스2라거나 뉴 오투스란 이름이 아닌 미러리스를 위한 오투스란 뜻으로 오투스 ML이라는 이름이 붙어졌죠. 이건 기존의 오투스를 능가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여전히 기존의 오투스를 존중하고 그 속에서 미러리스 시대에 맞게 개선된 새로운 모델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투스 ML은 사실상 기존의 오투스를 토대로 오히려 모든 부분에서 현대판으로 재해석한 완성형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오투스란 이름을 달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나를 트집 잡아서 가혹한 잣대를 내미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예로 기존의 오투스는 방진방족 구조가 아니었었습니다. 자이스의 다른 모델들을 보면 자이스가 방진방족 구조에 딱히 인색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투스가 방진방족 구조가 아니었던 이유는 설계자들이 생각해도 이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핸드헬드용 렌즈라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오투스 ML은 방진방족 구조를 갖추고 가벼운 데다가 작아지고 게다가 가격도 저렴해졌습니다. 그런데 렌즈의 성능은 압도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억지로 테스트를 하고 나타난 결과물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게다가 조리개를 한 단계만 조이면 그마저도 사라지니까요. 그렇게 계속 둘을 비교했지만 결국 지금 시점에서 오투스 ML의 경쟁자는 오투스밖에 없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아마 자이스에서 오투스는 기념비적인 상징으로서 단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뉴 오투스나 오투스2와 같은 네이밍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유추가 가능하죠. 하지만 프라임 렌즈나 산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일부를 제외하면 아마 기존의 오투스는 오투스 ML로 대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으니 아마 밀부스의 역할까지 통합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오투스 ML이 합리적이고 매력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비싼 것 아니냐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돈이면 f1.2 렌즈를 사겠다,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근데 일단 f1.2 50mm 렌즈들은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f1.2 렌즈들의 경우는 화질보다는 보케를 위해 사용하는 렌즈다 보니까 광학적 성능으로 비교하는 것은 아예 급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경쟁자로 생각하는 것은 엘사의 아포9 50mm 렌즈입니다. 둘의 비교는 성향 차이는 있지만 어느 하나가 더 뛰어나다는 성능의 우위를 점치기는 어렵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다만 그 렌즈는 조리개가 f2예요. 그리고 가격이 훨씬 더 고가죠. 그리고 앞서 언급한 두 렌즈 모두 오투스 ML보다 작고 가볍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투스 ML이 수동 초점이라고 그게 단점이라고 보시기도 하는데, 초점링의 댐핑감과 섬세하게 조절이 가능한 260도의 회전각 등은 단점이 아니라 저 같은 영상 제작자에게는 그야말로 축복입니다. 소위 손맛이라는 감각은 비교가 가능한 렌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오투스 ML의 경쟁자는 오투스밖에 없는 것이죠. 야외 촬영이 있을 때나 해외 촬영이 있을 때면 오투스를 손에 들고 이걸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쓸 수 있을까? 를 항상 고민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심지어 일상과 여행용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만큼 바뀌었으니까요. 오투스 ML은 광학 장비로서의 오투스를 비로소 카메라 렌즈로서 유저들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투스 ML을 계기로 비로소 오투스는 밖으로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담겨질 모드들의 이미지가 궁금합니다.